비트코이너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한 얘기가 다 그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열 자금은 현금으로 보관하지 말고 아니면 0.1%나 1% 주는 예금에 넣지 말고 그냥 한 몇 년 정도 넣어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엔 앞으로 나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호빗의 피터님을 오마주해서 시작을 했고요. 쫑PD님이 이제 편집을 할 때 호빗의 피터님 얘기를 하고 바로 웃는 걸로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이렇게 시작해. 오해를 살까봐 저 굉장히 잘 보고 있고 좋은 채널이다 홍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에 관련돼서는 이제 신박한 신박사님 채널이 아주 이제 유용하고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오태민 작가님이라는 분의 지혜의 족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다음 뭐 오리지널 마인드, 사운드 머니 이런 많은 비트코인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계시니까요.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구 추천할 때는 아니지 않나요, 변호사님? 되게 비트코이너들이 참 신기한 게 보통은 채널 간의 경쟁처럼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어느 좋은 채널이 있다고 하면 채널 장들이 막 서로 소개해.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아직 주류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비트코이너가 나타나기만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좀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 하여튼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봐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온라인에 흩뿌려진 금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많은 분들에게 투기적인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현재까지의 행보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 코인은 하루에도 2만%가 오르고 또 며칠 안에 또 그만큼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매일 뉴스에 나오니까요. 실제로 거기 올라타는 분도 계시고 못 내리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생각하시면 100% 투기적이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보기에는 조금 답답한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위험성은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돼서 더 이상 뭐 유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많으니까, 아주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금을 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누구한테도 금은 가치 있다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이제 다른 예가 교도소에서의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도 이거를 화폐처럼 사용을 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가치를 객관적으로 매기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많은 분들이 뭐 내재 가치가 없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와서 이걸 다시 의문을 가지고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사고는 좀 현실과 떨어진 생각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결국 가치를 담는 그릇이에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자신의 가치, 부라고 부르는 것들을 담는 어떤 추상적인 도구 같은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게 뭐냐? 부동산입니다. 돈을 번다는 거는 사실 어떤 가치를 내 안으로 이제 쌓는다는 것인데 그거를 일단 부동산에 담아두는 거예요. 집을 샀다가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하는 분들이 많나요? 잘 없어요. 어른들의 이제 격언은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장기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왜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사실은 가치를 담는 그릇에는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그냥 돈을 모으면 되지. 왜 비트코인 같은 걸 사려고 하냐? 근데 그 질문을 그럼 저는 되돌려서 그러면 돈을 가지고 계시면 되지. 왜 부동산을 사고? 왜 금을 사고? 왜 다이아를 사고? 예를 들어서 레고가 한정판들이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명품백들도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백을 사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장기적으로 달러나 원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옛날엔 짜장면이 500원이었는데 짜장면 값이 다른 것에 비해서 12배가 올랐냐?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물가가 비슷하게 오른 거예요. 1,000원짜리 지폐, 10,000원짜리 지폐의 실질적인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뭐 미술품이든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떤 존재냐? 수량이 정해져 있고 자산으로 쓰일 수 있고 이미 어떤 일정한 가치, 가격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더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돈에 비해서 계속 가치가 올라갔겠죠.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뭐 변동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돈에 비해서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돈의 가치만 흡수하는
흡수하느냐. 돈뿐만 아니고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풀려있는 어떤 가치들을 아주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면 땅이라고 해요. 근데 자꾸 주변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상황, 인플레이션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 땅의 가치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그런 경제 상황이 자꾸 변하는 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도 비트코인은 내 가치를 보존해 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당연히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이렇게 심하게 변동되는데 최근에도 그랬죠. 그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치를 보존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하여튼 아무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한정 상승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잠깐 부동산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동산도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짜장면 값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금값 같은 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주식. 결국에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도 자산의 속성 자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자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값이 떨어질수록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왜 비트코인이 이제 더 내 자산을 더 잘 보호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자산들이 가지는 단점들이 있어요. 주식은 그 내부에서는 각 회사마다 이제 어떤 등락이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은 어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압류라든지 뺏긴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많아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그걸 피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더 안전한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금이나 부동산만큼 모든 사람들한테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걸 자산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수요가 더 많아지고 한정된 비트코인이라는 개수 안에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수용이 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이 된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좋은 거니까 꼭 사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비트코이너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한 얘기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도 있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도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써야 되는 돈, 당장 해야 되는 집이나 돈 같은 것들을 빼고 나머지를 비트코인에 넣는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사람들 얘기대로 변동성이 커요. 자기가 오늘 꺼내서 써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걸 비트코인에 넣어가지고 2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 비트코인 같이 변동성이 큰 자산에 단기적으로 필요한 돈을 넣으면 안 된다. 그거는 누구나 다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떼어 놓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지 말고 아니면 0.1%나 1% 주는 예금에 넣지 말고 그냥 한 몇 년 정도 넣어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왜 보유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유는 자산의 가치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 더 많은 사람들이 쓰면 자체의 가치도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겸해 보면은 쌓아놓을 수 있는 자산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거기에 넣어놓고 그냥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 얘기가 예전에 저축이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꼬시는 분들의 논리는 똑같았어요. 여유 자금을 딴 데 넣어라. 상승하는 자산에 넣어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여유 자금은 항상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자산에 넣어두면 그것이 결국엔 앞으로 나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단기적으로 뭐 몇 배를 불린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안정적인 자산 운용으로는 그렇게 아무도 추천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비트코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주로 크게 상승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얘기 끝이 없는데 약 4년마다 채굴을 통해서 10분에 한 번씩 나오는 그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요. 그 반감기가 올 때마다 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오래 넣어둔다. 내 자산을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면 넣어두고 잘 보존을 하고 계시면 몇 년 후에 쓸 때는 또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여유가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